조사관들이 추락한 에티오피아 비행기의 블랙박스 2개를 발견하게 되면서 미국 측은 보잉 737 맥스 8이 비행하기에 안전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네시아 둘 다 그들의 737 맥스 8 항공기를 안전을 이유로 비행 금지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조사관들은 당국이 무엇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해 157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게 된 것인지를 알아내는 데 도움을 줄 블랙박스 녹음기 2개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도네시아에서 같은 모델의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189명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이후 발생했습니다. 이 기종의 비행기는 단일 통로 항공기로 객실이 보다 넓고 다리를 뻗을 공간이 보다 넉넉하며 연료 효율성이 보다 좋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비행기의 길이는 39.52m이며 날개 길이는 35.9m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리프 1B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200개의 좌석을 가지고 있는 이 비행기는 지난 2017년 도입된 이후 인기를 끌었으며 첫 6개월 만에 4,000대 이상의 주문 요청이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달에는 물이 존재하고 그 물은 튀어오른다고 합니다. 미 우주항공국의 달 탐사선이 보내온 데이터가 달의 표면에서 물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미 우주항공국에 따르면 예전에 과학자들은 달 전체가 건조하고 물은 주로 극지방 근처의 분화구 속에서 얼음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과학자들은 달의 표면에 물이 희박한 분자 밀도로 달의 표토에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규명해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의 달 탐사선의 장치에 의해 모인 관찰 자료들은 물이 달의 낮은 부분 주변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달의 시간으로 정오 중 표면 온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물 분자들은 달 표토에 결합되어 있는 채로 있습니다. 이후 열에 의해 표토에서 떨어져 나와 온도가 충분히 낮은 근처에 있는 지역으로 튀어오르거나 온도가 떨어지고 표면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달의 약한 대기에 붙어있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태양풍 속에 있는 수소 이온들이 달의 물 대부분을 생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물의 공급은 달을 태양풍으로부터 막는다고 해도 감소하지 않습니다. 이는 직접 비로 내리는 대신 시간이 흐르면서 쌓이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발견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한 논문은 지구 물리학 논문이라는 저널에 실렸습니다. 행성과학연구소의 수석 과학자이자 수석 논문 저자인 아만다 힌드릭스 씨는 달의 물이 연료를 만들거나 혹은 방사선 방패 혹은 온도 관리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지구에서 가지고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있을 미션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참 착한 강도네요. 중국에 있는 ICBC 은행의 보안 카메라에 광동 허위안 지역에서 한 강도의 충격적인 행동이 잡혔습니다. 상하이이스트에 따르면 리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ATM기에서 돈을 뽑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한 남성이 그녀의 등 뒤로 칼을 댔습니다. 리 씨는 강도에게 2,500위안을 건네주었는데요. 그러나 이 강도는 이 돈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이 남성은 리 씨가 ATM기에서 돈을 뽑기를 원했지만 리 씨의 계좌에는 돈이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이후 강도는 리 씨의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는데요. ATM기 보안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에서 강도가 미소를 지어 보이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런 양심을 지닌 강도에 동정심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머지않아 그를 찾아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그를 구해주지는 않았죠. 티켓 챙겼고, 여권 챙겼고, 짐 챙겼고, 비행기 안에서 읽을 거리 챙겼고, 우리 아기? 우리 아기 보신 분 계신가요? 말레이시아로 향하던 한 비행기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공항에 아이를 남겨놓고 왔기 때문이죠. 걸프뉴스에 따르면 SV832 항공편은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길이었는데요. 한 엄마가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승무원에게 말하게 되면서 기장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제다 공항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 엄마는 킹 압둘라지즈 국제공항 터미널에서 탑승 수속을 밟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아기를 깜빡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에서 파일럿은 항공교통 관제사로부터 신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빌어요. 돌아갈 수 있겠어요? 라는 요청을 듣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제사는 엄마 없이 터미널에 덩그러니 남겨진 아기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비행기가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가 다른 누군가에게 말합니다. 한 승객이 대기실에 아기를 남겨놓고 왔어요. 아이고, 불쌍한 것. 장난치나요? 이는 아이에게 있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 후 이 비행기는 떠났던 게이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관제사는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게이트로 돌아가자마자 이 엄마가 뭐 때문에 공항에 되돌아온 것인지는 기억했어야 할 텐데요. 미 국무부가 1930년대 이후 최악이라며 중국 신장 지역의 정신교육 캠프의 인권 침해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 장관 마이크 폼페오 씨는 미 국방부에 연례 인권 관행에 대한 국가 보고서에서 이란, 남수단, 그리고 중국에 의한 학대 행위를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 측에 인권 침해에 대해서라면 그건 중국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브리핑에서 인권 및 민주주의 관련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의 마이클 코잭 씨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정신교육 캠프에 보내지고 있고 학대와 억압을 받고 있으며 중국이 기본적으로 그들의 문화, 종교, 심지어는 DNA까지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다. 이는 끔찍하기 짝이 없다라며 신장 지역 위구르족 탄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끔찍합니다. 처음에 중국은 정신교육 캠프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정신교육 캠프라기보다는 학교라고 말하며 아닌 척을 했죠. 심지어 눈먼 사람들도 이게 정신교육 캠프라는 걸 알 겁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깡패 일당이 종교와 인종적인 정체성을 지우겠다는 목적 하나로 80만 명에서 아마도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위구르족, 카자흐족을 비롯한 많은 무슬림들을 캠프의 제멋대로 가두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경찰관의 몸이 탄탄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많은 경찰관 분들이 똥배를 하고 계시죠. 이러한 이유로 태국은 약간 과체중인 것으로 생각되는 경찰관들을 위해 그들만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만인 태국 경찰관은 팍총시의 경찰 훈련센터에서 훈련에 참여해서 몸을 매끈하게 만들도록 요구받습니다. 프로그램은 2주 동안 실시되는데요. 사이클링 그리고 단백질만을 섭취하는 엄격한 식단과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오스드의 보도가 인용한 경찰 대표인 손패치 찬타락 씨의 말에 따르면 경찰이 비만이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범인을 빨리 붙잡지 못하는 등 업무 수행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재빨라야 되죠. 총 200명의 경찰관들이 이 뱃살 빼기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손패치 씨에 따르면 80kg이 나가던 경찰관이 이 프로그램 덕분에 60kg까지 빠졌습니다. 미래에는 태국의 모든 경찰서가 해당 경찰서에서 가장 뚱뚱한 2~3명을 뽑아 이 프로그램에 참여케 할 것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책상에 앉아있던 경찰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덜 움직이고 운동도 거의 하지 않고 너무 많이 먹게 된 것이죠. 뚱뚱한 경찰관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손패치 씨는 다음에 올 훈련받을 경찰관들로 들떠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녹차가 비만 감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원들은 녹차 추출물을 제공받은 쥐들이 제공받지 않은 쥐에 비해 비만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한 무리의 수컷쥐를 대상으로 그들의 가정을 실험했습니다. 쥐들 중 절반에게는 고지방 식단을, 나머지 절반에게는 건강식을 먹였습니다. 이들은 두 집단 각각을 다시 하위 집단 둘로 나누었습니다. 고지방 식단을 먹인 쥐들 중 절반에게는 녹차 추출물을 먹였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일반식을 먹인 쥐들 중 50%에게도 녹차 추출물은 또한 제공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녹차 추출물을 첨가한 고지방 식단을 먹인 쥐들이 비첨가 식단을 먹인 쥐들에 비해 체중이 20% 덜 증가했다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녹차 추출물을 먹인 쥐들은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보다 낮았으며 몸속의 미생물군의 구성이 더욱 건강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수석 연구원인 리차드 브루노 교수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웹사이트에 이번 연구는 녹차가 양질의 장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시키며 그 결과 비만율을 상당히 낮추는 여러 이점들로 이어진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늘 드시던 대로 달걀을 맛나게 드시고 계신 분 있으실 테죠? 이 영상을 보시면 드시던 달걀 당장 쓰레기통으로 던져 넣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달걀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이번 소식에 특히나 실망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달걀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심장병과 사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나우에 따르면 노스웨스턴 메디슨의 대규모 연구는 최대 31년 동안 이루어진 6개의 연구를 위해 다양한 인종의 성인 29,615명을 대상으로 모아진 데이터를 조사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메디컬 저널 자마에 실렸습니다.
연구 공동저자 중 한 명인 노리나 알렌 씨에 따르면 실제로 이 연구는 계란, 특히 노른자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식단으로 콜레스테롤을 보다 적게 소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적은 양의 콜레스테롤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심장 발병률이 낮았습니다. 커다란 달걀 하나의 노른자에 최대 186mg의 식이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300mg 이하의 콜레스테롤을 먹는 것은 2015년 감소하기까지는 미국 추천 식사 지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하루 300mg의 식이 콜레스테롤을 먹는 것은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 17%, 사망할 위험 18%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포화지방 및 다른 식이지방의 소비와는 별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팀은 또한 일주일에 달걀 3개에서 4개를 먹는 것은 심혈관계 질환 6%, 사망할 확률 8%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달걀과 붉은 고기를 포기하라는 말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적당히 먹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달걀 적당히 드세요.